안녕하세요. 대학에서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5월 13일 두산 테스나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사트 기업에도 해진 날이 오는 것인가 라고 이제 제목을 적었는데,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실적을 꾸준하게 잘 내면서 주가도 어려운 시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향을 좀 보이고 있었지만, 최근에 그 흐름들이 다소 조금 주춤한 상황이다라고 봤었을 때, 뭔가 이제 주가나 실적이나 뭔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필요한 시점에서 그런 상승 모멘텀이 될 만한 뉴스를 가지고 오늘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 테스나가 정책적으로 수혜가 어떤 부분이 가능할지 한번 내용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글로벌적인 리스크 요인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러니까 수혜받는 점뿐만 아니라 동시에 리스크적인 부분도 관리를 해야 되니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살펴볼 거고, 마지막으로는 차트, 지금 당분간 며칠 동안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지지 라인이 어디에서는 지켜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테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같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뉴스 기사와 관련된 부분 확인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뉴스 기사에 좀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일단은 먼저 포인트만 먼저 한번 잡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1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프로그램 이제 설비 투자 R&D 집중 지원을 한다라고 적혀져 있고, 여기 관련된 내용이 밑에 있는데 한번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반도체 경쟁력을 위해서 이제 정책 금융, 그다음에 민간 펀드 이러한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10조 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소재, 부품, 장비, 그러니까 소부장 기업이라고 하죠. 이쪽 반도체 분야와 R&D 쪽으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취지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관련된 비슷한 내용인데, 내용이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하나 좀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책을 담당하는 부총리가 이제 얘기를 한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반도체 제조 중에서 후공정 분야를 특히 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후공정 분야의 설비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연구개발, 그다음에 소부장 등 전문가가 포함될 것이라고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소부장이 전 공정이 아니라 주로 후공정에 치우쳐진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후공정의 오사트 기업에 속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매출이 웨이퍼 테스터긴 하나 패키징 관련된 기업들도 매출이 발생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 패키징과 집중해서 지원을 한다라고 한다면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설비 지원이라든지 이쪽으로 투자가 충분히 더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수혜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 부분이 지금 실질적으로 바로 현금을 투입을 하고 후공정 기업들에게 돈을 얼마씩 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10조를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할 거다라는 부분을 방향성만 지금 제시해 놓은 상태이고, 추가적으로 이 10조라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재정상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현금 지급이 아닌 이제 저리로 대출을 이용을 해 준다라든지 세액 공제율을 올려준다라든지 간접적인 방향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내용을 밝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소비자 심리와 미국 1년 단기 인플레이션 지수가 올랐다는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데, 미국 소비자 심리 지수가 물가가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적혀져 있고, 기준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 그리고 실업용 상승, 이런 부분들이 소비 심리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최저치를 지금 기록해서 많이 풀이 꺾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추가적으로 해서 이제 내용이 여기는 지금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향후 1년간 인플레이션이 기대치는 한 달 전보다
0.3%포인트 상승한 3.5% 기록을 했다라고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높으면 안 좋겠죠. 왜냐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거는 금리 인하를 바라는 거지 금리 동결이나 인상을 바라진 않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아닌 동결이 나오더라도 지금 시장에서는 주가에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봤던 소비자 심리 지수랑 인플레이션 값이 부정적으로 데이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FOMC 회의에서 금리 방향이 뭐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데이터들에 대한 내용들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가격 보면서 한번 좀 마무리를 할 텐데, 지난주에 5거래 연속 하락을 하면서 지금 이제 일봉상 초록색 선 241선인데 241선을 조금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그래도 좀 걱정은 되진 않는 게, 최근에 241선을 조금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좀 빠지긴 했는데 바로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는 점과, 이 저점을 그래도 높이는 방법이 나오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오늘 양봉이 나오면서 추세가 꺾일지는 내일까지 한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6거래일 만에 양봉이 나온 거는 다소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흐름은 이제 양봉이 나오면서 20일 이동 평균선까지 올라가는지, 혹은 보합을 하더라도 이 저점을 지켜주는지, 반대로 마지막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이 저점,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위에서 반등을 할 수 있는지가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상승을 한다면은 저는 금요일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초록색 선 주봉 11선을 다시 돌파를 해서 위로 올라가서 안착을 하는지가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이 보시게 되면은 지금 아직 24년도 1분기 실적이 예상치만 나와 있고, 아직 그 전망치만 나와 있고, 실적이 결과가 아직 정확하게 공개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실적에 나오는 방향에 따라서 주가가 결정될 수 있다. 자, 이 실적은 사실상 5월 15일까지 마감인데 15일은 공휴일이다 보니까 14일 내일 장 마감, 이후나 장중에 발표가 되겠죠. 보통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이 발표가 되니까, 그래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보고 이제 시간에 이제 단일가 거래가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을 파악을 하면은 목요일날 장이 열렸을 때 주가가 대충 어느 정도에서 형성되고 시작할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영상에서 또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